전류가 만드는 자기장, 우리가 비오사바르 법칙과 암페어 법칙 두 가지 중에서 편한 것을 이용해서 구했죠. 한 번 더 연습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원형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원형 전류가 XY 평면에 이렇게 여기 이제 좌표가 있으면 XY 평면에 놓여 있다. 원형 전류가 있는 것을 XY 평면으로 좌표계를 정하면 되겠죠. 그리고 아무 데서나 자기장 구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원형 전류의 중심을 지나고 원형 전류의 수직인 축 하면 Z축이 되겠죠. Z축에 만드는 자기장을 구할 텐데 먼저 저 부분 X축에서부터 각이 파이만큼 돌아갔을 때 거기에 D파이만큼 해당하는 그 부분의 전류, 그 부분의 전류 요소가 IDL이었죠. 그래서 이 IDL이 어디에 만드는 전기장을 먼저 보냐면 Z축의 좌표가 Z인 자, 여기죠. 여기에 만드는 자기장을 보면 이 자기장은 두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렇게 저 평면에서 보면 두 성분, 하나는 Z축을 향하는 성분이고 밑에 있는 건 로 방향의 성분이죠. 이렇게 두 성분으로 나눌 수가 있고 그 두 개를 합한 저게 바로 저 조그만 IDL이 만드는 자기장이 DB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지금 저 D 파이 부분, 저 IDL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저런 거지 사실은 한 바퀴 삥 돌려서 다 더해야 되죠. 그러면 한 바퀴 삥 돌려서 더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것이 한 바퀴 삥 돌아가는데 저 로 방향의 성분은 그 건너편에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대칭성에 의해서 한 바퀴 삥 돌릴 것 같으면 로 방향은 없어지고 남는 것은 무엇만 남냐면 Z 방향의 성분만 남는다라고 하는 것을 구해보지 않더라도 미리 알 수 있죠. 그래서 그걸 한번 계산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계산할 때 우리 두 가지 법칙 중에서 비오사바르 법칙과 암페어 법칙 중에서 어떤 것을 이용하느냐? 이것은 암페어 법칙은 죽어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암페어 법칙은 우리가 공간에서 폐곡선을 어떻게 그릴 수 있을 때 그런다고 그랬습니까? 자기장의 세기가 다 같은 점들로 된 폐곡선을 만들 수 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것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비오사바르 법칙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원형 전류하면 대칭성이 좋아. 그러니까 암페어 법칙 쓸 수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냥 전류의 경우에 암페어 법칙을 쓸 수 있는 경우는 무한히 긴 직선 전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비오사바르 법칙 쓰는데 어렵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자, 구해보겠습니다. 비오사바르 법칙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거 구하려면 뭘 구해야 됩니까? R과 R 프라임. R은 무엇입니까? 원점에서부터 자기장을 구하는 곳까지의 벡터죠. 그러니까 R은 Z, Z 헤드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R 프라임은 원점에서부터 지금 전류 요소까지죠. 전류 요소까지는 뭐냐면 이렇게 되겠어요. R 로 헤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R 빼기 R 프라임은 그냥 Z, Z 헤드 빼기 R 로 헤드 이렇게 되고 이것의 크기의 제곱은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앞에 거 뒤에 거 제곱해서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분모에 오는 것은 크기의 3승이니까 바로 요거의 2분의 3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향을 구하는데 방향 구하기 위해서 맨 위에 것만 해보겠어요. 그래서 IDL은 저기에 IR D파이 파이죠. 그래서 IR D파이 파이 쓰고 그 다음에 요거 R 빼기 R 햇은 Z, Z 하고서 빼기 R 로 햇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파이 햇 Z 햇을 곱하면 삼각형 구하니까 오른손 이렇게 돌려서 어떻게 돼요? 파이 햇 크로스 Z 햇은 로 햇이 되죠. 로 햇이 됩니다. 그 다음에 파이 햇 크로스 로 햇은 마이너스 Z 햇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Z 햇인데 여기 마이너스가 있어서 플러스 Z 햇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거, 요 로햇에 해당하는 게 바로 어떤 거냐면 요거죠. 요건 다 더하면 없어지는 거니까 뭐만 계산하면 좋냐면 나머지 Z축 성분만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뭐만 계산하느냐?
자기장의 Z축 성분만을 다 더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더해 보겠어요. 다 더하는데 한 바퀴 삥 돌릴 때 여기서 변하는 게 있나 봤더니 여기서 변하는 게 없어요. R은 반지름. 그렇죠? Z는 뭡니까? 네, 저기에 지금 자기장 구하는 데까지의 Z 좌표죠. 그래서 안 변합니다. 그래서 적분할 때 어떻게 하느냐? 다 앞으로 빼내고 무엇에 대해서만 적분합니까? 각에 대해서만 적분하는데 한 바퀴 뺑 돌리니까 이 각에 대한 적분은 2파이까지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적분하면 얼마냐? 2파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파이만 곱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비오사바르 법칙을 굉장히 쉽게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파이를 곱했더니 어떻게 되냐? 4파이분의 1에다가 2파이 곱하니까 여기 2분의 1 이렇게 나왔죠. 특히 우리 어떤 경우를 한번 보냐면 이 원의 중심에서 구하면, 중심이 아닐 때는 좀 복잡하지만 중심은 어떤 경우입니까? Z좌표가 0일 때죠. 그래서 그 Z좌표가 0일 때를 구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다 0 대입했어요. 간단하게 된다. 자, 이거의 모양이 요 자기장의 세 개의 모양이 마치 무한히 긴 직선 도선에서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한번 직접 비교해 보겠습니다. 무한히 긴 경우에는 이 무한히 긴 직선 도선에서 A만큼 떨어진 곳의 자기장의 세기는 얼마였습니까? 그때 자기장의 세기는 우리가 암페어의 법칙으로 2파이분의 뮤제로 A분의 I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았죠. 근데 원형 전류가 있으면 반지름이 R인 원형 전류가 있을 때 그 중심에서의 자기장은 뭐냐면 네, 이렇게 됐습니다. 네, BZ는 2분의 뮤제로 R분의 I인데 네, 비슷합니다. 분자는 같죠. 분자는. 그다음에 분모는 거리의 반비를 하는데 뭐만 다르냐면 네, 여기에 분모에는 숫자만 다르네요. 그래서 직선 전류는 2파이고 원형 전류는 파이가 없는 것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원형 전류에 대한 자기장 구했고 이번엔 한번 암페어 법칙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암페어 법칙은 무한히 긴 도선이라고 그랬죠. 근데 지난번에는 뭐냐면 단면이 거의 없어서 그냥 선 위에 전류가 흐른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무한히 긴 직선 도선인데 그 직선 도선이 원통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통 단면을 봤습니다. 반지름이 얼마입니까? 반지름이 A인 그런 원통의 직선 도선을 단면을 본 거예요. 거기에 전류가 흐르는데 그 전류를 이번에는 라지 I로 표현했습니다. 그 라지 I가 단면에 균일하게 분포되어서 흐른다라고 하면 우리 무엇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전류 밀도를 생각할 수가 있죠. 전류 밀도는 어떻게 구하냐면 전류 밀도 J는 저 총 전류를 넓이로 나눈 거죠. 그래서 파이의 제곱분의 I가 바로 균일하게 흐르는 전류 밀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암페어 법칙을 적용해서 어디서 자기장을 구해요? 네, 도선 내에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 원통 내에서도 구하고 원통 밖에서도 구하겠어요. 그래서 암페어의 법칙을 적용할 때 이게 서큘레이션은 뮤제로 I다라고 하는 것인데 서큘레이션은 뭡니까? 내가 폐곡선을 그렸을 때 그 폐곡선을 돌아가면서 자기장에 대한 선적분이었죠. 그 다음에 I는 뭐였습니까? 폐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흘러가는 총전류였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저 도선 안과 원통 안과 원통 밖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먼저 무엇을 하냐면 원통 안에서 보도록 하겠어요. 원통 안에서의 자기장을 구하려면 폐곡선을 암페어 법칙을 적용할 폐곡선을 원통 내부에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원통 도선이 있습니다. 이 원통 도선에 이렇게 내부에 폐곡선을 그렸어요. 이 폐곡선은 R이 반지름보다 작은 곳입니다. 그래서 서큘레이션을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서큘레이션은 똑같습니다. 아니나 바뀌나 뭐가 되겠어요? 2파이 RB 이렇게 되겠죠. 서큘레이션 똑같아요. 그래서 B를 다 저 폐곡선 둘레에서는 자기장이 다 똑같으니까 자기장에다가 거기 원의 둘레만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2파이 RB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뭐만 구하면 됩니까? 저 작은 폐곡선 내부를 흐르는 전류를 구하면 되는데 전류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전류 밀도에다가 무엇을 곱하면 됩니까? 전류 밀도에다가 넓이를 곱하면 되죠. 그래서 전류 밀도에다가 넓이를 구하면 그 B가 뭐가 되냐면 A제곱분의 R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여기 암페어 법칙에다 대입할 것 같으면 2파이 R B는 뮤지로 I A제곱분의 R제곱.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R은
거리에 반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거리에 비례한다 이렇게 나오네요. 네, 그래서 도체 내에서는 원통 내에서는 자기장이 거리에 비례한다. 그래서 그 원통의 가장 중심에서는 자기장이 얼마겠습니까? 0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원통 내에서는 자기장이 R에 비례해서 증가하다가 밖에서는 어떻게 될까? 네, 밖에서 하기 위해서는 네, 여기에 더 큰 R이 A보다 큰 그런 폐곡선을 그려야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 원통이 이렇게 있으면 그 밖에다가 이렇게 폐곡선을 그립니다. 그리고 이제 서큘레이션을 구하면 서큘레이션 어떻습니까? 똑같죠. 2파이 Rb입니다. 그 다음에 전류는 그 내부를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됩니까? 전류는 이제 뭐 면밀도 생각할 것도 없이 그 안에 흐르는 거는 총 전류가 I라고 했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암페어 법칙 적용합니다. 암페어 법칙 적용해가지고 구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그 결과가 무엇과 똑같으냐면 그냥 직선 전류가 흐르는 것과 똑같죠. 그래서 원통으로 되어 있더라도 그 바깥에서는 원통이 아니라 그냥 선으로 된 무한히 긴 직선 전류의 자기장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배운 것을 가지고 아주 복잡한 경우에 자기장 구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예제인데 어떤 예제냐면 여기 있는 이런 그림과 같은 겁니다. 여기 그림이 이렇게 있어요. 네, 여기에 전류가 도선을 이렇게 해서 구부려 놨어요. 이렇게 어떻게 구부려 놨냐? 자, 맨 위에 있는 건 직선입니다. 거기서 구부러져서 반원을 그리고 다시 밑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도선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도선은 어떻게 된 거냐? 네, 여기서 지면의 수직으로 밖에서부터 안으로 쭉 들어가는 이런 거죠. 자, 이런 전류가 흐를 때 저 C점은 저 원 모양의 중심에서 자기장이 얼마인가 하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 보면 머리 아프고 하기 싫을지 모르지만 우리 이거 할 때 어떻습니까? 먼저 중첩 원리를 이용한다. 뭐냐면 하나씩 구해서 더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씩 있다고 했을 때 자기장을 구해가지고 더하면 된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직선 전류가 있으면 직선 전류의 길이가 얼마가 되든 우리가 무한히 길 때는 암페어 법칙을 적용했는데 이때는 길이가 얼마가 되든 그 직선 전류를 연장한 선상, 다시 말하면 그 직선 전류에서 거리가 0인 곳에서는 자기장이 어떻게 되냐? 자, 여기 이렇게 직선 전류가 흐르는데 여기서의 자기장, 이거는 자기장이 0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어떻게 해서 하냐면 여기 비오사바르 법칙이 있는데 방향만 가지고 합니다. 여기에 있는 IDL, 이게 전류 요소죠. 요거의 방향은 어떤 방향입니까? 그 직선을 X축이라고 하면 X축 방향입니다. 요거의 방향은 X축 방향. 그 다음에 요 점의 위치는 원점에서 여기까지 그린 방향이죠. 그 방향도 또 어떤 방향입니까? X축 방향이죠. 이것도 또 X축 방향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곱하면 X축 방향을 크로스, 벡터 곱하면 얼마가 됩니까? 0이 되죠. 그래서 직선도선이 있으면 그 직선도선의 연장선상에 있는 점에서의 자기장은 0이다. 그래서 여기 우리 문제가 복잡하게 보이지만 어떻습니까? 저 직선도선 부분의 자기장은 저 C점에서는 0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 또 아까 앞에서 원형 전류가 그 중심에 만드는 자기장 세기를 구했는데 저건 뭡니까? 저건 절반밖에 안 되죠. 이 절반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 원형 전류가 중심에 만드는 자기장을 구할 때 우리 어떻게 구했냐면 비오사바르 법칙을 적용했는데 비오사바르 법칙에서 뺑뺑 돌리면서 파이에 의존하지 않았죠. 그냥 파이만 적분을 했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네, 뺑뺑 전부 다 돌았을 때 자기장이 이만큼이라면 그 중에서 일부만이 만드는 자기장은 뭐가 될 거냐면 전체의 자기장에다가 전체 원의 둘레분의 요만큼의 길이를 구한 것과 곱한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례식이 성립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만 이용할 것 같으면 아주 쉽게 저렇게 복잡한 모양에서도 자기장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어떤 걸 먼저 구하냐면 여기에 직선 부분이 C에 만드는 자기장은 얼마겠습니까? 이 B1은 0이죠. 아까 했죠. 그 다음에 여기에 반원 부분, 이 반원 부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이 중심에 만드는 자기장에다가 절반밖에 안 되니까 거기다 뭐만 곱하면 되겠어요? 2분의 1만 곱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은 어떻게 되냐? 원형 전류가 저렇게 돌면 저렇게 돌릴 때 오른나사가 진행하는 방향. 그래서 저렇게 돌릴 때 오른나사가 진행하는 방향은 어떤 방향입니까? X축 방향이죠. 그래서 저거의 자기장의 방향은 X축 방향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에 마지막으로 하나 있는 오른쪽에 직선 전류는 어떻게 되냐? 무한이긴 직선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은 어떻게 되냐면 그건 우리가 아까 한 식을 구하면 되겠죠. 요거 직선 전류가 하는 자기장입니다. 방향 구할 때 어떻게 하느냐? 방향 구할 때는 전류 방향으로 오른나사를 돌릴 때 오른나사가 돌아가는 방향이 바로 자기장 방향입니다. 여기는 전류가 안으로 들어가니까 자 요거 집어넣습니다.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럼 어떤 방향으로 갑니까? 네, 위에서 Z축 방향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요건 Z축 방향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겠어요. 그래서 요 세 개를 더하는 게 C에서의 자기장은 요 세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 세 개 그냥 더하니까 이렇게 되지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자기장이다. 그래서 얼핏 보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 복잡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이런 종류의 문제는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비밀이 숨어있는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겠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네요. 네, 이런 원형 전류의 자기장은 어떻게 되냐?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되는데 Z축상의 한 점입니다. 자, 이렇게 된다는 걸 알았고, 그 다음에 원통의 무한이긴 원통의 전류가 흐르면 네, 이 원통의 안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안에서는 자기장이 아래 비례하네요. 밖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밖에서는 원통과 상관없이 그냥 직선 전류다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